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연쇄 폭격을 두드려 맞은 이란이 저렇게 빨리 백기투항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폭격 앞에 이란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습니다. 이걸 지켜보는 우리 마음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게 뭐냐? 김정은의 북한을 저렇게 착살낼 수는 없는 거냐? 바로 그 점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머리 위에 올려져 있는 북핵을 싹 쓸어버리고 인류사에서 가장 끔찍한 반인도적인 정권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거냐는 걸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왜 이란은 되는데 북한은 안 되느냐? 그걸 얘기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거대한 주사파의 종속적인 나라가 돼서 이걸 질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자유통일을 외치지 말자. 실질적인 타이밍이 왔다. 오늘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시시한 얘기를 반복하지 말고 큰 시야에서 이 문제를 오늘 다루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너저분한 국가가 됐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국가로 전락했나를 얘기해야 됩니다. 현재 북한에 있는 영변 등 핵시설을 때리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첫째, 북한은 이란과 다르다. 핵무기를 쥐고 있어서 실전 배치도 끝냈기 때문에 한반도는 물론이거니와 일본하고 괌 등지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뭐 틀린 얘기 아닙니다. 둘째, 북한 뒤에는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딱 붙어 있다. 얘네들이 뒷배를 봐주고 있으니까 김정은이가 그렇게 이란처럼 쉽게 휘둘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는 더욱더 핵무기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게 다 시시한 분석에 불과합니다. 왜 남 얘기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 얘기를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기 나름이다. 그래야 자유통일이라고 하는 것도 공허한 목표가 아니고 할 수 있는 목표로 등장합니다. 분명합니다. 모든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기 나름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배울 것도 바로 그것 하나입니다. 우리가 배울 거는 지난주에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인구 1000만이 안 되는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자기 나라 인구보다 무려 50배 해당되는 이란을 포함한 주변 국가에 대해서 저렇게 당당히 맞서냐 하는 그 측면입니다. 경이롭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그거에 정확히 반대입니다. 덩치만, 경제력만 북한에 비해서 50배 이상 80배 가까이 훨씬 크지만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죽기 살기로 싸우는 마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살찐 돼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이렇게 만든 좌빨 대통령을 우선 비판을 해야 됩니다. 우선 김대중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대놓고 사기를 쳤습니다. 햇볕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사기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능력도 없다, 내가 책임진다라고 했던 발언은 이거야말로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김대중의 묘소는 파헤쳐져야 됩니다. 파묘감입니다. 이 못지않게 최악은 노무현입니다. 그자는 북한의 대변인이라고 스스로로 자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노무현이는 북한 핵 개발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칩니다. 미쳐.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버젓하게 얘기를 했고 국민들은 이걸 그냥 놔뒀습니다. 대한민국 나라가 아닙니다. 바로 이런 풍토 위에서 문재인이가 김정은의 똘마니 노릇을 자청했습니다. 그야말로 악명이 높은 친구가 문재인입니다. 북한의 능라도 경기장 연설에서 지금 사진에 보시지만 그는 반국가단체에 불과한 북한 노동당 정권을 향해서 대한민국보다 더 우월한 정통국가인 양 떠받들기에 바빴습니다. 그때 능라도 경기장에 모였던 몇만 북한 주민들에게 그따오 소리를 버젓이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남독 대통령이라고 불렀습니다. 놀랍게도 대한민국 언론은 이걸 정면에서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더러운 토대 위에서 지금 이재명이가 날뛰고 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정치가 해야 될 일이라고 지금 우리 국민 앞에 속삭이고 있습니다. 말도 아닙니다. 저는 이걸 사기꾼의 평화, 야바이꾼의 평화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같은 친구들이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였다면 당장
국가반역죄로 참수형을 면치 못했으리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지난주 방송 얘기를 반복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좌빨 대통령 욕만 한다고 우리는 발 뻗고 누워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는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를 휘두르면서 오만해진 배경에는 좌빨 못지않게 우파 대통령 역할이 컸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북한을 살려준 데에는 좌우가 없다는 뜻입니다. 일테면 노태우 같은 경우도 북한의 사기 전략에 말려서 미국 전술핵을 철수시켰더랬습니다. 김영삼이는 결정적으로 북한이 핵을 제조하고 있는 와중에 취임사를 통해서 동맹이라는 게 미국을 얘기합니다. 동맹도 민족보다 나올 수 없다라고 헛소리를 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를 이따오 식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김영삼의 한계입니다. 무엇보다 김영삼 그자는 북폭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미국이 북폭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결사적으로 바지꼬랑이를 붙잡고 늘어줬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트럼프가 이란처럼 북한을 폭격하려고 할 때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달려들어서 우리는 평화가 좋아요. 이대로 살래요. 북한도 우리의 동포예요. 라면서 바리가랑이를 붙잡고 말린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이란 사태를 쳐다보면서 남의 얘기를 하듯이 강 건너 불 얘기처럼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 참담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대체 왜 우리는 자기 운명을 개척하지 않으려는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국제 질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 생존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지금 자살 국가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으로 빠뜨린 이 나라의 얼간이 대통령들을 차례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물어야지 우리가 이 끔찍한 국가자살 단계를 졸업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